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1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운동권 정권의 위선과 불의에 촛불 든 20대의 분노, 동아일보는 수사받는 조국 검사와의 대화쇼 할 때인가, 한국경신문은 평등 공정 정의 무너졌다, 커지는 외침 청와대는 듣고 있나 라면서 조국 장 임명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한때 운동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들이 지금도 운동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보수 정치 세력의 일부분이죠. 물론 자유한국당에 비해 스스로 개혁적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조국 장관이나 그동안 임명된 장관들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진영 논리에 세력 내부 권력 투쟁이고 인물 면면을 보면 차악 논쟁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진영 논리에 따라 지지자들을 줄 세우고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만 평등, 공정, 정의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보수 정권 내내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운동권이라고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한때 운동권 팔아 보수 정치하고 한 자리씩 챙긴 사람들이 운동권을 내세우며 그 정신을 더럽히고 있을 뿐입니다. 보수 정치판 인사들에게 운동권 말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다면 수구보수 자본운동권이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경기 정점 지난 뒤에도 엇나간 정책 쏟아낸 문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 금리 인상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을 내걸었을 뿐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을 편 적이 없습니다. 슬로건 자체도 잘못되었죠.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것이지 소득도 없는데 무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말하는 것일까요? 공개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건 가당치 않은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선상인 600만 노동자들에게 올린 최저임금 인상분은 10대 재벌이 연간 사내일보금으로 쌓는 돈의 추가로 쌓는 돈의 몇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그 인상액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GDP의 1%도 안 되는 돈인데 무슨 소득을 올려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최저임금 정책을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미국의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아마 외환관리 차원에서 올린 것 같지만 뭐 이것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직접 연관성을 짓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트럼프 북핵 새로운 방법 북핵 보유 길 터주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결국 제재 해제, 평화협정, 북미 수교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빅딜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하기야 북한이 CVID 방식의 북핵 폐기를 할 의사도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 확인된 것입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는 선에서 더 이상 핵무기가 확대되지 않는 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ICBM을 통해 북핵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오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겠다라는 의도로 내비쳐집니다. 한편으로 트럼프는 현재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북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벌인다면 단 몇 시간 안에 9천만 명이 사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전지구적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이야기죠. 일설에 의하면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를 한꺼번에 다 폭파시킨다면 지구상의 주요 도시가 16번이 파괴되고도 핵무기가 남을 정도다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핵전쟁은 바로 인류의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핵 강대국은 핵을 가질 수 있고 다른 나라는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핵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을
완전 폐기하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탈원전 정부가 원전 수출 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허구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고리 4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 때문에 마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처럼 이렇게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오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이미 수명이 닿기 때문에 폐쇄된 것입니다. 특히 고리 1호기의 경우에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30년 임기 수명이 다했지만 그때 무리하게 10년 연장해서 가동해 온 것을 문재인 정부가 닫을 때 됐으니까 닫은 것이죠. 그런데 신고리 4호기는 새롭게 상업 가동을 시작한 신고리 4호기는 폐쇄된 이 두 개의 발전소 원전 발전보다는 발전 용량이 훨씬 더 큽니다. 말만 탈원전이지 원전으로 인한 전기 생산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탈원전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원전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이라며 끊임없이 공격하는 수거보수 자본신문들은 이거 사기보다 더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년 연장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알맹이 없는 정년 연장 왜 지금 내놨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인구 급감속 시급한 사안이지만 청년 실업, 기업 부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연금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내를 드러내고 있죠. 지금도 제대로 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상당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지급을 늦추려는 의도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세계 1위고 그래서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인 굉장히 야만적인 국가입니다. 정년 연장이나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청년 실업이 늘어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청년 실업률의 문제는 이 대학 진학률이 과도하게 높은 점 그리고 이 노동시간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지 못하는 점 뭐 여러 가지가 문제 있고 뭐 가장 큰 문제는 세계 경제 불황 또 국내 경제 성장률이 둔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한일 관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미래된 무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수구보수 자본신문들이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덮고 넘어가자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지난 시기 일본 식민 지배가 완전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강제징용이나 일본 성노예 문제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 또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일본의 지배 정치 세력들이 일본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극우 정치 세력들이죠. 지난 시기 군국주의 청산은커녕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가려면 100년 전 그 군국주의를 청산해야 하는데 되려 현재의 일본 극우 세력들이 그때의 그 군국주의를 부활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현재도 교착 상태에 있지만 한 발짝도 밀어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경기 하강기에 올린 법인세 엇박자 기조 지금도 그대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일 때는 감세,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펴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경기가 하강인데 투자를 늘리면 생산된 상품을 누가 구입합니까? 수출도 어렵고 내수시장 구매력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수출이 정체 상태에 있고 내수시장이 침체했다면 조세를 늘려 복지 등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야말로 소득주 성장을 얘기하려면 재정을 늘리고 복지를 늘려야 소비를 늘려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투자가 늘어난다면 모를까. 투자를 늘려서 상품 생산해서 수출도 안 되고 내수시장도 지금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데 투자를 어떻게 늘린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 삼경신문은 청년들 끌어들이는 스마트 중소기업 더 많이 발굴해서 알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과감한 성과 보상제, 탄력 근무와 자유로운 연차 휴가 등을 실시하는 그런 걸 통해서 청년들 끌어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성과 보상제나 탄력 근무제는 고용, 임금, 노동시간을 유연화시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말하면서 고용 안정이나 적정한 임금보다는 유연화를 통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의 이윤 재축적을 추구하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자본의 속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 관련 삼경신문은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자리 날리는 일 없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물기업 28개 유치한 밀양 2200개 일자리도 따라왔다. 그에 다음에 휘둘려 기업 걷어찬 예산, 용인,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기업이 공장이나 사업장을 건설하려 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오염이라든가 전자파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반대를 하죠. 뭐 토지보상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집단 이기주의니 님비 현상이니 하면서 비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설처럼 무조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2200개 만들어진다라고 이게 주장했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면 모두 그 공장에 고용되느냐?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발생하죠. 설득과 조정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비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당정 말로는 경제활성화법이라며 기업 옥죄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상생법, 노동조합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에 실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법은 모두 기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주체만 하더라도 가계와 정부가 기업과 함께 이 3대 경제 주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당연히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계 역시 다양한 계급계층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가 하더라도 법이 기업, 즉 자본을 위해서만 만들어지고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기초학력 평가 반대하는 전교조, 학력 저하 막을 대안은 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험 안 치면 학력 저하가 심화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험 안 치면 학력이 저하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그 목표는 학력 정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 공동체 사회, 인성, 창의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학력이라는 것도 단순히 제한된 시험에 답하는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획일적인 시험 성적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도 역시 오히려 창의성을 제약하는 반교육적 제약일 수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벌어지는 그 스펙 쌓기 역시 숫자나 횟수만으로 성적이나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문제인데 실제 이것이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평가되고 있죠. 돈과 권력과 백을 가진 부모의 백을 가진 자녀들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 스펙을 쌓고 그것이 마치 그의 능력과 성적으로 둔갑되어서 인류대학을 가거나 해외 유학을 가거나 이런데 이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다양한 수십 수백 개 스펙을 쌓느라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해 실제는 성적이 더 저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적이 높은 것으로 점수를 많이 받았지만 과연 학력이 높아졌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학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가 뭐냐,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하는 그런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9월 21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